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까지 3일간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장 전반적으로 돌아보자면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전체적으로 지수도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 양상을 보였죠. 장 막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는 또 어떤 전략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로부터 그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시각 현재 동시호가 거의 들어가고 있을 텐데 시장 상황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볼까요? 시황센터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시죠.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증시가 오늘 이틀 연속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 중국 증시 역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아무래도 경계감 짙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19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0.2% 상승해서 1920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680선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0.27%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일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금 매도세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지금은 다시 94억 원까지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 전환했습니다. 현재 10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실적에 따른 주가의 향방이 엇갈렸는데요. 먼저 한미약품 살펴보시죠. 한미약품이 기술료 유입에 따른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2%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탄력을 잃었는데요. 지금 0.14% 소폭 약세 보이면서 72만 1000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역시 예상을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가 넘는 약세 흐름 보이면서 52,1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두산중공업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가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16,050원까지 끌어올려진 모습이네요. 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일 10%가 넘게 하락세 보인 녹십자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이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금 3.98%로 4% 가까이 오르면서 20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라는 소식에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강세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하락 전환에 0.18% 소폭 약세로 10만 9,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수주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5.02% 하락세로 6만 8천 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전일 형제기업인 보광그룹 구하기에 나서면서 20%가 넘는 주가 급락을 맛본 비제프 리테일. 오늘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는 증권가의 분석에 반등세입니다. 현재 5.42% 강세로 그래도 18만 4,500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오늘 동반 하락세 보인 CJ그룹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CJ제일제당, CJENM, CJ시푸드 등 모두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주가들이 모두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CJ가 7.23%대로 큰 폭의 약세 보이면서 26만 3천 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양대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오늘 하루의 동향 분석을 해보죠. 역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과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먼저 코스닥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소폭 하락세를 좀 보여줬죠. 0.72% 정도.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0.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보기엔 0.3% 내외의 약세 마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계속 뭐 한 몇 주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항대에서 매물대 부담감이 결국에 오늘도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연휴가 있고 또
또 다음 주 금이 또 이틀 지나고 나면 어쨌든 또 토일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장기간의 연휴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좀 쉬고 가자는 분위기가 좀 팽배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뭐 한 100억이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들이 거의 뭐 1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강하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못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이 정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견조하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기관들이 올해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닥 쪽에 대해서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루에 10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변동성 없이 한 0.2에서 3% 정도 하락 정도 약보합 정도 보여주면서 움직였다는 것은 상당히 좀 견조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지만서도, 또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의 변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관망심리가 좀 강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도주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들, 뭐 제약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OLED 장비주라든지 뭐 기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팽배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딱 뭔가를 시장을 이끌 만한 혹은 시장을 방어할 만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고 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은 힘을 내지 못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기존에 있었던 움직임, 이번 주 내내 발생됐던 움직임이 오늘도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은 만기도 지나고 2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2월 중순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관망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기대를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위치라고 좀 판단이 됐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 앞서서 또 짚어주신 것처럼 기관이 또 900억 원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나마 또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해줘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점검을 해봤고요. 코스피 거래소는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동시효과 때는 매수로 동반 매수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관망 심리가 지금 팽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설 연휴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2009년부터 보더라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작년까지만 설 연휴 다음 날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설 끝나고도 그런 좀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 전에 이번 주에 37 거래일 연속 매도가 좀 끊겼는데,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수로 전환한다라기보다도 매도의 정점을 찍고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 랠리가 좀 이어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너무 이제 부정적인 그 전에 외국인들의 매도 패턴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설날 연휴에도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은 다른 여러 해외 국가들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히 10일에 앨런 회장의 그 FMC 성명 발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그 12일 날도 20일 경기 부양 정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고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설 연휴 동안에는 글로벌 증시가 우호적인 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그 매수 부분도 이제 좀 코스피 시장에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처럼만 시장이 끝나게 된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지금 90억 원대 순매수로 잡히고 있는데, 이거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수를 단행하는 외국인인데, 기조적 변화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감 또 지수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베스트샵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LG 베스트샵은 고객이 사는 집과 전자제품을 함께 연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는 곳에 딱 맞는 전자제품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LG 베스트샵 생활맞춤 컨설팅. 당신이 사는 곳에 딱 맞는 전자제품 생활맞춤 컨설팅. LG 베스트샵.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의 거래소에서의 매매 동향, 순매수가 됐던 순매도가 됐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향을 보자면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순매수, 순매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과연 순매수로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와 그리고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지수 나오고 있네요. 코스피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1917.80이 종가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약세 나타내고 있네요. 0.34% 내린 681.32를 종가로 거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90억 원대 순매수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대 순매수,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9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역시 순매도,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이 10,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했었죠. 금액으로 보자면은 1조 2천억 원이 넘는 적극적인 순매수였는데 오늘도 적극적이네요. 4,200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외국인을 통해서 선물 시장에 또 유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을 키워드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제시를 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거래소는 백지라고 키워드를 주셨고요. 코스닥은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해주셨습니다. 거래소 문제 백지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심심했다라고 좀 표현할 예. 수 있겠고, 흰 종이에다가 어떤 색깔만 입히면은 바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있고요. 이벤트 특별한 게 없는 상태에서 오늘 장은 어떻게 보면 설 연휴 전에 좀 관망하는 심리가 크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색깔만 입히면은 그래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색깔이 또 고운 색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 색깔이 입혀지기를 앞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전체로 본다라면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강했었고, 꼭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 정도의 흐름 자체가 어쨌든 매물대를 돌파를 좀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무리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쉬어가자, 10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좀 모아가자 해서 일부 좀 후퇴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보더라도 약간 개별 움직임 장세가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몇 종목 말씀드린다라면은 토비스 같은 경우가 오래간만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한 몇 년 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었는데, 토비스가 오늘 이제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싸움, 이런 부분들을 그 회사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좀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공매도가 작년 이맘때쯤에만 하더라도 한 2,600주 정도 됐던 것이 지금 1년 뒤에는 370만 주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좋은 것은 결국 이런 공매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과연 이제 셀트리온도 가만히 본다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도 그렇죠. 결국은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에 회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 좀 지켜볼 수 있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뉴스거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코스닥 있고요.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피 거래소 쪽에서도 많은 종목들 공매도 세력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다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아무래도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뭐 BGF 리테일이 오늘 좀 6% 좀 올랐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보강 2천에 골프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20% 가까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뭐 다른 여러 면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어제 급락했던 부분이 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행히 그 6%로 18만 5,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원래 기업 가치로 다시 한번 회귀하는 과정을 가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 보강이천 쪽의 골프장은 그 부실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인수를 하게 되면은 뭐 주주 가치가 당연히 훼손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 사업과 이 담배값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항상 실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인수가 확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은 좀 저평가 구간으로 가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롯데쇼핑도 4.87% 23만 7천 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백화점 쪽에서의 특히 롯데백화점 쪽에서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오늘 평가가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한 24% 이상까지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도 오늘 3.29% 상승세 보여주면서 56,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에너지 부분 쪽에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게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 그 열병합 발전소가 올해 1분기 때 그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증권업종 그리고 은행업종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메리츠증권증권이 오늘 7.81% 3,930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역시 자본비율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나오는 상태이고 특히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 투자랑 연결 펀드 이익 같은 여러 가지 실적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많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오늘 작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5.31% 하락했습니다. 67,800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는데 다른 뭐 조선 3사보다도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게 이 현대미포조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오히려 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또 나와주면서 믿었던 그 현대미포조선인데 이 현대미포조선과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5.38% 11,750원으로 마감을 했고 뭐 자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 저금리 이자 마진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자 마진이 크게 잡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기업은행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LS가 오늘 4.1% 39,350원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역시 그전에 약간의 좀 비우호적이었던 상황은 많이 있었는데 뭐 전선 부분과 그리고 뭐 엔트론, 니콩 등 대령 같은 이런 다른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이 올해는 그나마 좀 개선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이 오늘 0.14% 좀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뭐 4분기 실적도 뭐 좋게 지금 나와서 주었고 뭐 기술 이전료에 대한 올해도 계속 그 기대감이 좀 살아 있지 않나라고 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거래소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코스닥의 종목 한 종목 알아봤었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12% 이상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뭐 다른 종목군들 또 잠깐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네. 뭐 이제 아까 뭐 토비스 공매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결국 실적이 또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그 줄기세포 배양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매출 좀 증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한 67% 증가한 61억 정도, 그 매출도 한 41% 늘어난 143억 정도 영업 성과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좀 좋게 움직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좀 발생되면서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5% 내외의 강세로 마감했는데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실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뉴트리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고령화 사회로 계속 갈수록 또 이제 어쨌든 이제 설 명절의 특수성도 또 반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200% 늘어난 한 108억 정도 영업이익 성과를 보여줬었는데 올해도 이제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말고 조금 앞으로 이제 사업의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면서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이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IoT 관련해서 이너웨어가 출시가 되고 이런 신제품들이 중국이라든지 유럽, 뭐 미국 쪽에 수출 계약을 좀 맺고 있다,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부분들. 장중 3,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었다가 아무래도 이틀 연속 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성과가 얼마나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MD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메가MD라는 업체는 메가스터디 쪽에서 이제 계열사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이제 법 쪽이라든지 치대, 약간 의대 쪽, 그리고 약대 이런 부분들, 약간 전문 교육 시장을 주로 시장을 형성되고 있었었는데 공무원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 그 경쟁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메가MD가 또 기존의 이런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높은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는 2% 내외 1.5%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었던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무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이제 신제품들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하이엔드 폰에 속하겠습니다만은 갤럭시 S7이라든지 그리고 G5가 초청장이 나왔다라는 이 소식도 벌써 일주일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중저가 폰도 계속해서 이제 1분기 이내에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제품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품 매출 증가가 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6%도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부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강그룹에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남은 상장 회사인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보강그룹에서 휘닉스 소재를 조금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국회 원샷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구조조정이라든지 M&A의 속도를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오늘 좀 상한가에 마감을 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뭐 CJ ENM이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군들은 역시 뭐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여과 없이 한 6, 7% 이상 하락을 했는데, 특히 오늘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약세를 띠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 특징적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동향 또 짚어보고 갈 텐데요.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주요 증시 지역별로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 우리와 함께 장을 마친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하지만 장중 2.45% 하락세에 비하면은 낙폭을 많이 줄인 1.3%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잖아요.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인 특별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일본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오후 들어서 그 장 마감 1시간을 앞둔 상황에서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별한 지금 지수의 낙폭을 줄일 만한 모멘텀이 있었던 부분보다는 단기 낙폭 가드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의 하락세를 좀 둔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우 일본 니케이 지수는 1.32% 하락한 16,819.59포인트의 장 마감을 한 가운데 오늘 N 강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또한 악화되는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증시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미국의 고용 지표 또한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지표 둔화에 따른 우려감이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이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장중 견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지금 약세로 좀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38% 하락한 2,770.39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중 부하권 혼조세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후장 장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조금씩 하락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춘절 연휴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모습 속에서 중국 정부가 오늘 1,500억 위안에 대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부하권 혼조세 움직임이 이어져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 증시 동향 알아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동향도 알아보도록 하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200원 선을 밑돌았는데요. 자세한 동향 알아봅니다. KR선물의 안예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을 움직인 변수 오늘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 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서 달러 환율은 1,200원에 하회하면서 오늘 서울 환시는 10.3원 하락한 1,191.8원에 시작했습니다.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한때 1,190원에 하회하기도 했지만 저점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반등을 주었습니다. 또한 호주 소매 판매가 예상치 0.5%를 크게 하회한 0.0% 증가로 발표된 점은 호주 달러 약세를 불러오면서 달러 환율도 낙폭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호주 통화정책 회의의 회의록이 발표되었는데요. 회의록에서는 저물가 기조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호주 달러는 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 역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환율은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결국 달러 환율은 4.7원 하락한 1,197.4원에 마감했습니다. 엔화는 보합권 등락을 보이면서 현재는 116.6엔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엔화 환율은 1,026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KR선물의 안예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알아봅니다. ISIC의 송병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먼저 어땠나요? 네,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전일 좀 상승세가 좀 탄력이 깊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아울러서 매물층이 바로 앞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 연휴를 앞두고 시장을 바로
방향성을 바꾸기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전일에 이어서 금일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들이 그에 맞는 매물들을 매도세로 던져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당장 나타날 수는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 0.4포인트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한 23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결국 계속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234포인트에 대한 기존 매물층 구간대에서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좀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개장일을 바로 들어가는 2월 11일이 바로 공교롭게 옵션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 긴장감 역시도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34포인트에 대한 매물대 소화에 대한 싸움 구간과 그다음에 옵션 만기에 대한 싸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234포인트를 중심으로 둔 상태에서 상단 밴드는 235포인트가 돌파했을 때 상승 밴드, 233포인트에 이탈됐을 경우 하락 밴드를 놓고 가는 전략, 다시 말하면 순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은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SIC의 송병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